안녕하세요, 바이퍼입니다. 이번에 구독자 1만 기념 Q&A 오랜만에 진행했었는데 한번 질문들 보면서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번에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은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답변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겹살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격투기 선수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뭘 하고 계셨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워낙 활동적이다 보니까 격투기 선수 안 했으면은 뭐 경찰이나 소방관 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또무원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 하고 싶은 것들, 은퇴 후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만 싶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젊을 때 바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은퇴는 몇 살 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데뷔를 22년도에 했잖아요. 22년. 22년 6월에 했으니까 그래도 10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년, 2032년까지는 이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할 거고 그러면 제가 37살이거든요. 그때 상태 보고 그래도 40살까지 할 수 있으면은 40살까지 최대한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5번 해외 단체에서 오퍼 온 적 없나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원 룸피니 그때 전적 3승 1패일 때 원 룸피니에서 이제 좀 제안 왔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퍼 온 적 없어요. 다른 대회는. 자, 다음 질문. 실력 많이 성장한 아수라한테 체급 차이 때문에 이제는 많이 밀리는지. 이제는 좀 밀리긴 하죠. 이제 제가 그 이제 아소라한테 탭을 못 받아요, 제가. 이게 실력이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동환이랑 1라운드 게임을 하면은 제가 이길 수 있는데, 포인트를 많이 따서. 근데 3라운드 게임을 한다? 아마 제가 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KO 펀치가 없음. 복싱만 전문적으로 배울 생각은 없는지. 저는 이 복싱만 전문적으로 배울 생각은 딱히 없긴 해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제가 MMA 시작하고 프로 데뷔하고 나서도 그때부터 항상 복싱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많았죠.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 전 복싱만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런 생각은 한 적도 없고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결국에 그 실력은 올라가요. 제 데뷔전 했을 때랑 지금 최근 몇 경기 보면은 이런 복싱 스킬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굳이 복싱만 전문적으로 배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복싱만 전문적으로 배우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냥 MMA 훈련을 더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팬을 대하는 태도 100점 만점. 그래도 저 100점 만점에 한 80점은 되는 것 같아요. 80점은 되지 않나. 그래도 최대한 어, 팬분들이 뭔가 요청하는 것들 최대한 다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보면 불컴 초창기에 바이퍼 선수가 비호감이었다가 지금은 극호감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 말해야지? 근데 느껴지긴 해요. 가끔씩 이제 댓글 많이 다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의 댓글 내용들과
현재 댓글 내용들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는 저를 욕하다가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 호감으로 바뀌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격투기 선수를 하겠다라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TV 보다가 TV나 유튜브 보다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유는 또 멋있고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좀 겉멋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격투기 선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요. 격투기 선수를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이 운동을 배우기 전에는 격투기가 1대1로 싸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잖아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런 마인드가 왜 형성이 돼 있었냐면은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 잘해서 뭔가 이 조직이 굴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인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일을 좀 찾다가 이제 어떤 복합적인 이유들이 맞물려서 격투기 선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 몇 년쯤 지나면 바이퍼를 검색했을 때 박도현보다 김성웅이 먼저 뜰까요? 아, 근데 이게 사실 게임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격투기 시장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도현 선수가 은퇴를 하고, 한 2, 3년 정도 있으면은 제가 먼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컴 체급별 외모 곧, 플라이급은 매드독 선수 하겠습니다. 재계약하고 파머 많이 올랐는지 바이퍼가 보는 검정은 어떤 사람인지 재계약 이거는 노코멘트 할 거고요. 이제 금액 관련된 부분이어서 노코멘트 하고 자 바이퍼가 보는 검정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딱 말할게요. 책임감이 개씹 고트예요. 검정 대표님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킵니다. 근데 이게 사소한 거부터 큰 것까지 다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가 한 말 지키는 게 어려워요, 되게. 근데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펙 할 수밖에 없죠. 자, 파이터도 엄마한테 혼나나요? 예, 당연히 혼나죠. 뭐 파이터라고 뭐 엄마랑 몸싸움 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예. 네임드 선수랑 할 때 긴장 안 하는 법이요. 준비를 잘 하는 거죠, 결국에.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를 본인이 잘 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긴장하는 그 수치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요? 어,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탔거든요. 전철을. 출퇴근할 때. 근데 이제 탈 때마다 거의 하루에 한두 번꼴로 알아보시긴 해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토프리아처럼 자세가 깔끔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토프리아만큼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토프리아가 하루에 몇 시간을 훈련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10년 넘게 훈련을 했을 텐데, 당연히 일반인 여러분들은 토프리아만큼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퍼 선수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사진 찍는 체력 기르는 운동 강추. 사진 찍는 체력을 기르는 운동이 있나요? 어쨌든 저 사진 요청하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줘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예, 많이 찍어드리겠습니다. 격투기가 너무 좋지만 자신의 한계가 느껴진 적 있는지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그
한계라는 게 뭔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이 들어야 이제 그 한계가 느껴진다고 보는데 저는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다음 경기 더 잘하겠다 이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펀치로 KO가 가능한 파워를 갖고 계신지 아 파워 자체는 솔직히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죠. 가만히 멈춘 상대를 제가 이제 빡 쳐가지고 KO는 시킬 수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움직이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그 순간에 팍 때리는 그런 감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코더빈님께서 다운되고 파운딩 당해도 맷집과 정신력이 좋은데 다운됐을 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무슨 생각으로 버티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다운됐을 때 드는 생각은 다운됐을 때 생각이라는 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나마 좀 정신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운됐을 때 그때는 마음속으로 욕합니다. 아 씨발 라운드 뺏겼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보통 하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절대 없죠. 항상 이거 내가 다시 뒤집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세노 항상 저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라는 이 단어가 붙더라고요. 자, 주짓수 블루벨트인데 MMA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래플링이 아예 다르다고 들었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주짓수 블루벨트가 아닌 생 초짜들도 하면은 적응해요. 그냥 일단 just do it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특전사를 가게 되었는지, 군 생활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특전사를 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바를 하는데, 치킨집에서, 그 치킨집 사장님이 특전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되게 사장님이 그 뭔가 딱 봤을 때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전사 출신은 저 정도나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학교에 이제 그 공문이 왔었는데 학교에 문서가 왔었는데 취업 기간 때 그때 특전사에서도 그 홍보 홍보 문서가 왔었어요. 특전사 오라고. 근데 그때 그 문서에 되게 특전사가 좋게 명시가 돼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은 얼마나 힘드셨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 생활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게 생겼어요. 이게 일반 병사였으면은 의가사까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병사랑 간부랑 그 기준치가 달라가지고 의가사는 못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축하드립니다. 오른손잡이 기준 시합에서 왼손 부상과 오른손 부상 중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가요?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왼손 부상이 더 치명적이고 사쿠라 선수 같은 스타일이면은 오른손 부상이 더 치명적일 거예요. 자,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기술 길로틴 초크입니다. 바이퍼 빠따 너무 약한데 바이퍼 그래플링 너무 어설픔. 뭐가 더 긁히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바이퍼 빠따 너무 약함. 그러니까 제가 빠따가 약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저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는 상대 만나죠? 그럼 진짜 개패다가 TKO 시킬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드 선수 중 불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어, 저는 양지용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또 이제, 어,
양지용 선수가 최근에 이 양지와 음지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점이 불컴에 오면은 더 자기의 끼를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양지용 선수가 실력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경기 텀도 좋아요. 우리 블랙 컴뱃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 갖추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양지용 선수로 하겠습니다. 자, 섭섭해님께서 질문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 체크메이트 선수가 어, 이번 아레스 선수 1라운드를 보고 여러 번의 그로기 상태와 두 번의 다운에도 10대 9 판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타격가는 무조건 KO로 끝내지 않으면 그래플링 컨트롤 타임에 의하여 지지 않을까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동료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이 이제 그래플링 컨트롤을 당한다라는 걸 좀 깔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플링 컨트롤을 안 당하고 그냥 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진규님께서 질문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불컴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채점 기준이 그래플링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게 1순위고 2순위가 서브미션 캐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플링적인 부분에서 1순위가 서브미션 캐치가 되고 2순위가 그래플링 컨트롤이 돼야 팬분들이나 이제 팬분들이 봤을 때 적극적인 서브미션 캐치 시도로 인해 좀 더 그래플링을 할 때 다이나믹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사관으로 입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좀 이번 군대 가는 김에 좀 그래도 돈이라도 벌자라는 마인드로 입대를 했었고요. 부사관 하다가 전역하신 이유는 이제 군대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전역을 했죠. 자, 시라소니 타격 가지기 대 울프킹 그래플링 가지기. 저는 시라소니 타격 가지기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독자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거든요, 구독자분들.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디는 말을 안 할게요. 아이디는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유튜브에 와서 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시 욕을 하다가 또 칭찬을 하고 이걸 좀 반복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 격투 커뮤니티 관련된 이런 유튜브들에도 댓글을 항상 좀 많이 남기시는 분인데 이게 굉장히 뭐 다중인격이 있는 건지 오락가락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분은 좀 인상적이죠. 오락가락 하시니까. 다음 마지막 질문. 경기를 하던 컨텐츠를 하던 늘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이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뭔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럴 때마다 다음 경기 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구독자 10,000명 기념 Q&A 마무리를 할 거고요. 구독자 10,000명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10만 명 될 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0만 명 공략을 하나 걸면 재밌을 것 같은데 10만 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10만 명이 되면은
제가 넘버링 경기를 할 때 이 티켓 초대권 두 장이 나오거든요. 이 티켓 초대권 구독자님들한테 뿌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